자, 우리가 인스타그램에다가 글을 게시하기 위해서 이제 인스타의 화면 구성을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화면 구성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홈화면이 있었죠. 왜냐면 저번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번은 쭉 훑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홈화면에는 내 친구들, 즉 팔로워들의 게시글이나 광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메뉴가 바로 홈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하트는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활동들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건데, 친구가 만약에 언급을 했다든지 뭐 좋아요를 눌렀다든지 아니면은 누가 나를 팔로우하기 시작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보여지는 알림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종이 비행기는 DM이었죠. 다이렉트 메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친구한테 메신저를 보내고 싶다 이럴 때 요 다이렉트 메일을 통해서 친구 또는 그냥 인스타그램에 내가 메일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제 팔로워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 지금 현재 접속해 있는 친구들이 보이는 거고요. 요 밑에는 제가 같이 이제 얘기했었던 대화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은 피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좀 이따가는 요 피드를 올려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동영상은 바로 누르지 않아도 재생이 되는 오토플레이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스타에서는 사진도 물론 사진이지만 동영상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인스타그램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더 우선되는 SNS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나 동영상이 먼저 보이고 밑에는 이렇게 캡션이라고 해서 사진에 대한 설명들을 적는 란이 보입니다.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적을 때는 이렇게 해시태그를 넣어서 적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작성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사진에 대해서 좋아요는 하트 또는 화면을 2번 터치하면은 좋아요가 눌러지게 되고요. 요거는 간단히 말하면 댓글 다는 거.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요거는 다이렉트 메일, DM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피드가 괜찮아서 내 친구한테 공유하고 싶거나 할 때 이 부분을 눌러서 내 친구한테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링크를 복사해서 뭐 카톡방에 뿌리거나 요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정보가 굉장히 좋은 정보라서 내가 이 정보를 다음에 또 쓰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본 정보를 다음에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저장하는 곳이 바로 책갈피예요. 만약에 여기가 진짜 맛있어 보인다 또는 정말 좋은 정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정보를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책갈피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컬렉션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제가 가볼 곳들은 이렇게 가볼 만한 곳이라는 곳에 저장을 해놨어요. 저도 먹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나중에 그거를 보고 싶으면 내 프로필에 여기 석삼장 햄버거 메뉴를 눌러서 여기서 저장됨을 누르면 내가 저장을 해놨던 그런 항목들을 볼 수가 있고, 눌러서 내가 보고 싶은 내가 저장해놨던 것들을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라도 볼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책갈피예요. 책갈피를 해놓은 것들 중에서 필요가 없어진 게 있다면, 예를 들어 얘가 이제 기간이 지나서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면 책갈피를 이렇게 눌러서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 운동하고 가볼 만한 곳에 넣었었는데 책갈피를 해지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저장해놨던 컬렉션에서 얘가 빠져나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정보들은 지울 수도 있고 필요한 정보들은 책갈피로 꽂아서 내가 다음에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해요. 자, 이쪽 메뉴는 거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 돋보기는 무엇이냐면 찾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여기다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살짝 검색을 해봤지만 이 검색하는 창에는 내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내 친구를 찾고자 한다. 그럼 친구의 아이디를 쳐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찾고자 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런 단어를 적으면 이런 식으로 그 단어가 이름 부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그죠? 자, 제가 일단 친절한 수정쌤으로 보통은 내용을 적고 있다 보니 이렇게 걸려져서 나온 게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한복되어다 모르면은 요런 애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요. 이 프로필 창에 요 제목에다가 사람들이 원해서 검색해 줄 만한 키워드 있죠. 그런 키워드를 넣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은 상업용 계정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좀 찾아올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검색할 때 뭐야 이거 제가 학원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장소의 경우는 장소 태그를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장소가 걸려져 있는 게시물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장소 태그는 그냥 인스타에서만 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원래 인스타가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예요. 옛날에 페이스북이 인스타를 인수해서 같은 회사가 돼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체크인, 즉 지도를 등록해 놓은 경우에 인스타그램에 저렇게 지도 정보가 뜨는 거라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피드는 조금 이따 올리고 요 옆에 있는 이 부분은 릴스라고 해요. 네, 맞아요. 릴스는 우리가 어떤 동영상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릴 때 사진을 여러 개 연결해서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영상을 여러 개를 연결해서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음악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음악과 효과를 이용해서 예쁘게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릴스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요즘은 릴스타그램이라고 할 정도로 릴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영상을 좀 편집할 수 있다면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게시물을 도달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피드에다가 글을 적는 것보다 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여기 프로페셔널 대시보드라는 거는 일반 계정에선 나오지 않고 프로페셔널 계정에서 나오는데요. 프로페셔널 계정은 누구나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개인 계정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제가 이 대시보드를 잠깐 띄워놓은 이유는 제가 어느 정도로 일단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지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들어왔어요. 지금 도달된 계정이 4,980한테 도달이 됐다라고 하는데 8월달 중에 이 중에서 이제 팔로워로 늘어난 사람이 뭐 13.9%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반적인 게시물이나 스토리로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릴스로 들어오는 양이 훨씬 많죠. 이렇게 릴스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찾고 그 정보를 찾아서 들어와서 팔로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릴스를 정말로 잘 활용해 주신다면은 내 인스타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활용해 주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뭐 대단하게 어려울 건 없고요. 그냥 음악에다가 그러니까 동영상에다가 음악 넣고 글씨 쓰고 그렇게 해서 올리면 돼요. 그래서 큰 효과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릴스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정보만 좀 좋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 어떤 컨텐츠를 노출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정으로 갈게요. 자, 여기는 이제 계정인데요. 요 계정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접속되어 있는 계정의 주소라기보다 아이디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 아이디가 있고 요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체크 모양이 있는데 요걸 누르면 제가 쓰고 있는 다른 인스타그램의 아이디들이 보입니다. 인스타그램은 계정을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정을 부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10개의 계정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내가 어떤 마케팅을 한다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의 일상과 마케팅 내용들을 막 섞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팔로우를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의 계정의 매력을 느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팔로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짬뽕으로 섞여 있는 계정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리가 좀 만무하겠죠. 그쵸?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마케팅을 하고자 한다면 계정을 좀 나눠서 관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 계정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이제 수업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그런 계정인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정을 나눠 가지고 관리하시면은 계정이 좀 더 전문적이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서 관리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 옆에 플러스는요, 게시물 추가하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옆에 있는 요 부분은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면은 스레드로 가거나 이 계정에 대한 인사이트 또는 내 활동이 어떠했는지 뭐 요런 내용들에 대한 걸 살펴볼 수 있는 메뉴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요 부분은 프로필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은 내가 원하는 사진을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원래 인스타그램은 광고 마케팅 도구가 아니라 소통의 도구인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딱딱한 그런 그림들보다는 약간 내 계정과 관련된 그러면서도 예쁜 그러면서도 좀 자연스러운 그런 본인의 어떤 사진이라든지 요런 걸 넣는 게 좀 더 사람들한테 어필하기는 좀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옆에 있는 요 부분을 좀 설명하자면 게시물과 팔로워, 팔로잉이 있는데요. 저는 요 계정에 게시물을 824개의 게시물을 올렸나봐요. 그죠? 그럼 팔로워랑 팔로잉은 무엇이냐? 자, 일단 팔로워라는 건 나를 따르는 자를 뜻해요. 즉, 제가 계정에다가 이렇게 사진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했을 때 제 계정을 보고 이 계정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팔로워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팔로워들의 뉴스피드에는 제가 올린 게시글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팔로워는 간단히 말하면 나를 따르는 자, 나의 어떤 그런 게시글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팔로워라고 한다면 팔로잉은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계정에 가서 팔로워를 눌렀을 때 그때가 팔로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워는 나를 따르는 자라면 팔로잉은 내가 다른 사람들 따르는 개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이 위쪽에 있는 이 줄은 계정에 대한 이름이에요. 보통은 이 부분에 본인의 이름을 적거나 애칭을 적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게만 적지 마시고 만약 마케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키워드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소개글인데요. 소개글도 그냥 우리가 밋밋하게 글로만 적지 마시고 이렇게 예쁜 이모지를 활용해서 꾸며주시면 훨씬 더 보기가 예쁘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소개글에다가 제가 샵을 달아서 해시태그를 연결해 봤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누르면 제가 한일컴퓨터학원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놨던, 물론 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달아놨을 수 있겠지만 인기 그 게시물들, 그 한일컴퓨터학원에 대한 해시태그 글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요 골뱅이 표시는 뭐라고 하냐면 언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계정을 운영하면서 다른 계정과 연결해서 사람들이 이 계정도 보고 이 계정으로도 넘어오게끔 하고 싶다면 이렇게 언급을 해서 넣어놓은 경우는 계정으로 이렇게 눌러서 넘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골뱅이하고 이렇게 언급을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 계정을 운영하시면서 개인 계정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어떤 상업용 계정으로도 넘어오게끔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시는 거고,
아니면 난 넘어오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냥 요걸 안 적으면 되죠. 그쵸? 자, 요 밑에까지가 사실은 소개글이거든요. 요 엘리의 일상서부터 요 채널 가기까지 적은 것이 제 소개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링크예요. 인스타그램은 블로그랑은 달리 이 피드 자체에 링크를 넣어봤자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결이 되게끔 하기 위해선 웹사이트라는 영역에만 우리가 링크를 넣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스토리에다가 링크 글을 연결하는 것, 그런 정도가 가능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다뤄요. 예를 들어 유튜브도 다루고 또는 뭐 블로그도 다루고 또는 우리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도 한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눌러서 여러 가지 사이트로 넘어가서 볼 수 있게끔도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 넘어가게도 해줄 수 있고 여기를 누르면은 뭐 인포크 링크를 통해서 또 다른 채널로 넘어가게도 그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인스타그램의 기본 기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멀티링크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에 우리가 다른 링크를 연결하기 위해 멀티링크를 만들어서 달아놓은 건데요. 요 부분은 제가 시간상 저희 과정에서는 언급은 안 할 거예요. 보통 이제 블로그 마케팅 과정에서 설명하는 부분인지라 일단 가볍게만 얘기 드리면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멀티링크 서비스 사이트에 제가 제작을 해 놓은 것에 링크를 복사해서 인스타그램에 넣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요 정도로만 얘기를 드릴게요. 해서 요 부분에는 우리 간단하게 연결한다면 우리 스마트 스토어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연결을 하는 게 간단하게 연결하는 방법일 텐데 그거까지는 저희 과정에서 할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화살표가 유튜브라는 그냥 의미예요? 이 화살표요? 요거는 그냥 제가 달아놓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달았는데 그냥 글만 적으면 눈에 안 띄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눈에 띄게끔 하기 위해서 이모지를 달아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꾸미러 프로필 편집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진은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만 넣어보세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클릭하셔서 사진을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요 이름 부분은 본인 이름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의 키워드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지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용자 이름 또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 이름은 14일간은 만약 바꾸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자 이름은 지금 설정된 대로 그냥 두셔도 될 것 같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바꾸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소개란은 작성을 하실 때 요런 보시면은 요런 체리나 요런 뭐 딸기와 같은 그림을 넣은 거는 이모지예요. 이모지는 윈도우와 세미콜론 키를 눌러주시면 이모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컴퓨터 기준이고 다시 이제 핸드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소개글을 터치했을 때 이렇게 키보드가 보이잖아요. 여기서 웃는 얼굴 있어요. 요 웃는 얼굴이 이모지예요. 그래서 내가 넣고 싶은 디자인, 뭐 사람 얼굴, 요거 이제 동식물, 요거 이제 먹을 거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 그냥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모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지도 이런 식으로 쉽게 넣을 수가 있고 여기 키보드 누르면 다시 키보드로 와요. 해시태그를 적을 때는 샵을 적고 해당 해시태그를 적으면 이런 식으로 그 관련된 해시태그들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럼 관련된 해시태그가 있으면 눌러서 설정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골뱅이는 언급인데 골뱅이 적고
일부 그 아이디나 아니면 그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쳐보면은 이런 식으로 친구들의 계정이 떠요. 그래서 만약에 언급하실 땐 그 친구의 계정을 눌러서 만드시면 돼요. 자, 소개글 간단하게 적어보시고 체크해 주세요. 요거 간단하게 설정하시고 나서는 링크 연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스마트 스토어의 링크를 연결하는 정도를 볼 건데요. 이 밑에 링크라는 부분을 눌러서 외부 링크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부 링크 추가할 때 URL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 스마트 스토어의 URL을 가져오는 거 저번에 블로그 할 때 해보셨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밑에 있는 네모 눌러서 잠시 화면을 전체 화면을 보이게 해주시고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 가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 아이디를 넣을 거니까. 아이디는 다 쇼핑몰 그 주소를 넣을 거니까. 근데 매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싫어서 저는 스토어를 앞에다 빼놓긴 했거든요. 빼놓는 것도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니까 알려드려 볼게요. 여기 석삼자 누르면 여기 한일 컴퓨터 제가 이렇게 쇼핑몰 위에 제목을 누르면 제 쇼핑몰로 넘어올 수 있어요 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얘를 맨 밑으로 내려보면요, 좀 많이 내려가야 될 텐데 이 밑에 네이버 앱에 한일 컴퓨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있어요. 요걸 눌러 놓으면 이렇게 바로가기가 홈화면에 나와요. 그럼 내가 내 앱을 쉽게 찾아 들어가기가 쉽겠죠. 네이버 들어가서 홍보하면요? 저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내 홈화면에 이렇게 바로가기 추가되어 있어서 누르면 바로 내 스토어를 찾아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면 주소 복사하거나 내 스토어 내용을 바로 모바일로 보거나 할 때 유용하게 볼 수가 있어요. 홈화면 다시 한번요. 본인 스토어 찾아 들어왔어요? 그러면 본인 스토어에서 아이고 잠시만요. 본인 스토어 찾아 들어왔으면 맨 밑으로 내려요. 휠을 굴려서 쭉, 휠이 아니라 맨 밑으로 이렇게 제일 밑으로. 그러면 맨 밑에 이렇게 있어요. 네이버 앱에 한일컴퓨터 홈화면에 바로 가죠. 물론 제 몰 이름이 한일컴퓨터라 그렇고 여러분들 그 이름으로 있죠? 그럼 이거 눌러서 만들면 홈화면에 추가하겠습니까? 그래서 추가 누르면 홈화면에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번 스마트 스토어 센터 들어가서 그렇게 찾아갈 필요가 없이 홈화면에 바로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은 내 모바일 홈을 바로 쉽게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알림 받는 중 또는 알림 받기 버튼 옆에 보시면은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요. 여길 눌렀을 때 우리 URL 주소를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URL을 복사를 하면은 클립보드라는 임시기억 장소에 복사가 됐을 거고, 여기 석삼자 세워져 있는 거 요거 눌러서 인스타에 와서 URL에다가 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뭐 제목은 뭐 쇼핑몰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알아보기 쉽게 본인이 알아보면 돼요. 어차피 제목이 보이진 않으니까. 해서 체크하시면 외부 링크를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쇼핑몰로 넘어가지는 URL이 들어가졌죠. 보통은 웹사이트에는 하나만 연결할 수 있지만
프로페셔널 계정의 경우는 가끔 이렇게 링크를 여러 개 연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 하나 연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안 보이죠. 왜 한 개? 이걸 눌러서 여기를 찾아 들어가실 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계정의 요 프로필 창을 꾸미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질문사항 잠시 받은 후에 인스타그램 글 게시하기 계속 들어갈게요. 자,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 중에 또는 동영상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만약에 한 장만 넣을 거면 한 장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러 장을 넣으려면 이거는 10장까지 골라서 넣을 수가 있어요. 사진이나 동영상 10장까지 고를 수 있는 메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사진을 이렇게 여러 장 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내가 순서를 맞춰서 올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진보다 내가 여기 있는 동영상을 먼저 띄우고 싶다 라고 한다면 해당 동영상을 꾹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스타그램에 만약에 여러 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시게 될 때는 그냥 사진을 순서대로 올리기보다 제일 첫 번째 장이 사람들한테 먼저 보이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사진을 제일 첫 번째 장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을 배치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넣었을 때 만약 이 사진과 이 사진이 같아서 저는 이거를 없애고 싶어요. 그럼 얘를 꾹 누르면 위쪽에 쓰레기통이 뜨죠. 이렇게 갖다가 버리면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사진을 더 추가하고자 한다면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내가 더 추가하고자 하는 사진이 있다면 해당 사진을 더 선택을 해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필터예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또는 내가 뭐 사진 찍은 것에 대한 필터 효과를 전체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진을 터치해서 보시면 사진에 관련된 필터 효과를 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의 그 사진, 그러니까 우리가 10장의 사진을 만약 골랐다, 10장의 동영상을 골랐다라고 했을 때 그 동영상마다 각각의 필터를 다르게 주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통합으로 필터를 똑같이 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동영상의 경우는 위쪽에 이런 표시가 뭐냐면 동영상의 소리인데요. 만약 이 동영상의 소리를 없애고 싶다면 이 부분을 눌러서 음소거도 가능합니다. 동영상의 경우는 선택하시고 다듬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구간만 나오게 하는 것도 가능하시니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게시글을 우리가 이렇게 쓸 거를 고르셨다면 오른쪽 상단의 다음 버튼을 눌러볼게요. 사진 찍을
동영상 편집을 잘 못하는데 올렸잖아요. 근데 동영상 편집하려면 사진을 눌러요? 잠깐 따서 동영상을 누르셔야죠. 자, 그러면 요 화면이 떴을 건데요. 요 문구 입력이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캡션입니다. 캡션이 뭐냐면 그림이나 아니면 동영상에 대한 설명을 캡션이라고 해요. 요즘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해시태그도 역할은 하긴 할 거다 보니까 적고는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요즘은 관심사 기반으로 들어가는데 사진이나 동영상에는 사실은 관심이 어떤 게 어떤 사진인지 얘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이 캡션은 이 사진이나 동영상이 무엇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인지를 설명해주는, 즉 인스타그램한테 설명해서 사람들한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일 때 사진이나 동영상이 보이긴 하지만 이 사진이나 동영상이 각각의 사람들한테 도달되는 데에는 이 우리가 문구, 즉 캡션을 적는 그 단어, 키워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문구 입력에다가 일단은 연습이니까 간단하게만 좀 적을게요. 그냥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적으려고요. 예쁜 카페, 샵 카페, 샵 힐링, 샵 일상. 물론 요건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적은 거긴 해서 나중에 적으실 땐 좀 더 길게 적게 되실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어떤 장소라면 위치를 추가할 수 있게 이렇게 뜨고요. 아마 이거를 친구랑 같이 찍었다 라고 한다면 사람 태그 여기에서 내 친구를 태그를 시켜주면은 그 친구한테 언급이 되어지면서 보여지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게시물을 내 페이스북 계정에 같이 공유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게 해주시고 설정을 다 하셨다면 공유를 하시면 게시글이 올라가지게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 한번 게시글에다가 태그 적어서 게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만들어 홍보해보는 걸 연습해볼 건데요. 181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스토리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 내 팔로워들에게 24시간 동안 보여지는 어떤 동영상이나 사진을 스토리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의 처음 홈화면이잖아요. 이 위쪽에 보면 요 동글동글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 팔로워들, 즉 나랑 이제 팔로워 관계로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자기 스토리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요 그림은 프로필 사진의 그림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궁금하면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일상의 일부를 짤막하게 이렇게 스토리로 올려서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건 이제 광고인데 더 알아보기에 누르면은 뭐 어떤 광고 사이트로 넘어가는 그런 형식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뭐 그날그날의 어떤 뭐 일상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용도로 쓰는 스토리라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토리는요 24시간 후에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내 친구들하고 소통을 할 때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피드랑은 다른 점은 피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로 고침 한번 이렇게 해보잖아요. 화면을 쭉 당겼다가 놔보면 다른 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즉 피드는 이렇게 흘러가 버리지만 인스타그램에 있는 스토리 같은 경우는 보지 않는 이상 이렇게 위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눌러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다 보니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자기네 그 회사의 로고 마케팅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런 게 스토어의 그 모양이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판매하는 상품을 이런 식으로 올려서 스토리로 보여지게끔 해 놓은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는 거를 해보려고요. 자, 마찬가지로 게시글을 추가할 땐 여기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엔 게시물을 추가할 게 아니라 스토리죠? 스토리를 누르시면 이렇게 스토리를 지금 찍을 수 있게 나옵니다. 네, 찍으셔도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스토리를 촬영하려면 여기 버튼을 누르면 되고, 만약에 동영상을 촬영하려면 꾹 누르고 있으면 돼요. 여기 밑에는 효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런 표시는 요건 글씨, 요건 분매랑, 요건 배치, 요런 표시들인데, 스토리를 지금 이렇게 찍어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전에 이제 내 갤러리에 찍혀 있는 사진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왼쪽 하단에 요 네모난 표시가 보일 거예요. 이게 지금 181페이지 두 번째 화면에 보이죠? 여기를 터치해보면 이렇게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이 보이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또는 동영상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그 해당 동영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사진을 여러 장을 고를 수도 있어요. 만약 내가 사진을 여러 장을 고른다. 그러면 해당 사진을 꾹 눌러서 체크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을 고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너무 똑같은 사진이라 이걸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하고 다음을 누르면 얘를 묶어서 한꺼번에 보이게 할 거냐, 하나씩 보이게 할 거냐, 이렇게 뜨는데요. 우리가 지금 올린 그 스토리는 하나씩 보이게 할 거다. 그럼 하나씩을 고르면 이렇게 6장의 사진을 올릴 수 있게 그렇게 뜨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글씨를 적고자 한다. 그럼 화면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글씨를 적을 수 있게 나와요. 그러면 글씨체랑 모양을 골라서 글씨를 쓸 수가 있고, 요거는 정렬 방식, 얘는 글자 색깔,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디자인, 요게 애니메이션. 요렇게 해서 모양을 골라서 완료를 하시면 글씨를 내가 원하는 데에 써서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글씨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웃는 얼굴 하나 보이죠? 요거는 스티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위치나 언급과 같은 이런 스티커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는 GIF와 링크 정도를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GIF는 움짤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찾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바다다. 그럼 바다에 관련된 GIF를 찾아보면 이렇게 바다에 관련된 GIF들이 나와요. 마음에 드는 그런 GIF가 있다면 눌러서 이렇게 가져와서 배치를 해주거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요 웃는 얼굴을 눌러서, 만약에 이게 우리 상품 사진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품을 사러 갈 수 있게 연결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링크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링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진과 관련된 상품의 링크가 필요할 테니까 화면을 조금 줄여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하늘 컴퓨터에 와서 만약에 이게 얘랑 관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상품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여기도 화면에 보면 공유 있죠. 그래서 URL을 복사해 놓고 요 석삼자를 눌러서 링크. 그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스티커 맞춤 텍스트를 예를 들어 상품 보기라고 제가 적고 배치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링크를 연결해 줄 수가 있거든요. 링크의 모양은 이렇게 눌러서 마음에 드는 형식으로 고를 수가 있고요. 다음 것도 뭐 그대로 놓을 거면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올려볼게요. 그럼 인스타그램의 스토리에 내 그 팔로워들에게 위쪽에 이렇게 스토리가 뜨게 되고 이 스토리에 링크를 눌렀을 때 해당 그 게시물로 넘어가게 그렇게도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좀 게시 중이라 화면이 안 떴는데 여기 상품 보기를 딱 누르면 링크 방문하기 이렇게 눌렀을 때 그 상품을 살 수 있는 그런 URL로 연결이 돼서 들어가지게 그렇게도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예를 들어 상품을 판다라고 했을 때는 요 스토리를 좀 잘 활용하시면 내 팔로워들에게 어필을 하면서 추가로 바로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스토리를 올렸던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이라이트로 내 프로필 요 하단에 뽑아내는 것들을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예제에서는 스토리 바로 올렸을 때는 바로 눌러서 하이라이트로 쭉 빼내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올렸던 스토리에 대한 하이라이트를 뽑아내려면 여기 석삼자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본인 프로필 계정이에요. 본인 프로필 창에 요 석삼자 보관이라는 데에 가보시면은 내가 이전에 올렸던 스토리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오늘 올린 것도 보여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올렸던 것 중에 내가 이거를 빼서 하이라이트로 갖다 놓고 싶다. 자, 인스타그램에서 다시 이번엔 릴스라는 걸 배워볼 건데요. 아래 부분에 이 플러스 한번 눌러서 하나, 둘, 세 번째 릴스라고 보여요.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릴스는 간단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컨텐츠가 바로 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릴스를 할 때는 내가 카메라로 직접 찍어서 올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찍어져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와서 릴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진을 여러 장을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해당 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다음을 누르면 얘가 알아서 추천 오디오에 음악을 너는 너무 사랑스러워 소리가 너무 불리불리해 어쩌면 어떻게 얘가 알아서 이렇게 맞춰서 사랑스럽니 오디오를 달아주고 그렇게 해서 투비 동영상을 나 만들어주는 오늘 거예요. 통 미쳤다. 그래서
음악들이 이렇게 나오고, 내가 이 음악 말고 다른 걸로 연결하고 싶다면 검색을 통해서 다른 영상을 연결해주는 것도, 다른 음악을 연결하는 것도 가능해요. 원하는 음악을 찾으셔서, 만약에 내가 이런 음악이 좋으면 이렇게 알아서 보면요, 완전히 똑같지가 않고 조금씩 다르죠. 이 오디오를 고르면 그 오디오에 알맞게 이 릴스에서 사진을 연결을 해줘요. 물론 순서는 내가 정해야 되긴 하지만 그 리듬에 맞게 좀 조절을 하는 게 있다 보니 좀 간편하게 우리가 사진을 가지고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을 누르면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지면서 내가 글을 넣거나 스티커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플러스를 눌러서 글을 넣을 수도 있고, 동영상 편집을 이용해서 음악의 위치라든지 음악을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섹션의 그 음악 부분이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음악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아까 너무 시끄러워서 이 음악으로 바꿀게요. 나는 너를 입을 위해 너로 인해 그렇게 해서 놓고, 이 세상이 내가 만약 여기 보면은 요런 표시들이 있어요. 요거는 눌러보면 이렇게 전환 효과예요. 그래서 사진이 넘어갈 때, 전환이 될 때 효과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똑같은 효과로 사진이 넘어가게 할 거면 모든 항목에 적용을 하면은 똑같은 그런 전환 효과를 모든 항목에 적용되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가 아무리 비트를 맞춰서 놨지만 나는 여기는 여기까지만 보이고 싶다. 이럴 땐 얘를 선택해서 이 노란색 막대를 조절해서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누르면서 내가 원하는 피트에 이렇게 맞춰서 놓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컷을 이렇게 편집해서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정이 있고 순서 변경이 있는데요. 수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할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는 메뉴라면, 순서 변경은 요 사진들 제가 넣은 것들의 순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해서 배치할 수가 있는 거고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흰색 바 있었죠. 다시 보여드리자면, 아까 여기 하얀색 바, 이게 이제 글씨가 시작하는 위치에 이렇게 놓고, 만약에 여기다 글씨를 적고 싶을 때 텍스트를 눌러서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에서 노란색 영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오게 하겠다.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 값들 이렇게 조절을 해서 내가 글씨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조절해서 놓을 수가 있어요. 물론 텍스트도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이 위치에 뭐 스티커를 붙이겠다. 그럼 이런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되는데요. 스토리랑은 달리 스티커에 보시면은 링크 연결하는 게 없기는 해요. 그래서 링크를 연결할 때는 스토리로 가져오셔서 링크를 연결하셔야 되고, 소거 같은 경우는 인스타에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효과를 눌러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만약 릴스를 다 만들었다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커버를 내가 원하는 커버로 설정하고 문구를 적고 공유를 하면 릴스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릴스에 대해서 살펴보시는데요.
만약에 내가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오실 거면 릴스를 눌러서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순서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내가 사진을 선택하거나 영상을 선택한 후 다음을 누르세요. 지금은 여러 가지 편집하기보다 간단하게 볼 건데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하시면 음악을 넣을 수 있게 바로 뜰 거예요. 너는 나에게로 이거는 아까 전에 만든 거에 이어져서 나온 것 같은데 와서 커다란 다시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연결해서 선택을 하면은 처리 중 뜨면서 이런 식으로 너는 나에게로 음악이거든요. 음악을 내가 원하는 음악으로 선택해서 이제 출격 준비 나 오늘 폼 미쳤다 이를 이겨라 찢었다 완료. 따라올 땐 따라와봐 네. 문구 적고 공유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릴스 올려보는 것도 간단하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